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ITQ 한글 4월 13일 날 보았던 B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요 B형 문제는 우리가 2교시에 시험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요 B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파일도 요 영상 올릴 때 그 아래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문제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문제를 풀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용지 여백이에요. 그래서 용지 여백을 우리가 왼쪽 오른쪽은 11,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요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1번, 문제번호 표시하라고 나오죠. 1번과 2번. 근데 2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2, 문제번호 표시해서 3번과 4번을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 장의 3페이지에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용지 설정이에요. 그래서 용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뭐 눌러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F7입니다. 그래서 F7을 눌러주시고요. F7을 눌러서 여기 이렇게 위쪽 머릿말 그 다음에 아래쪽 꼬릿말을 10, 10, 1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은 얼마로 바꿔주시면 돼요? 11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제목 표시줄에 보면 비문서로 나와 있죠.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때는 우리가 파일에 들어가서 요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러면 요 아래쪽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ITQ라고 하는 폴더 나오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경로 위치가 이렇게 문서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ITQ로 바꿔요. 반드시 요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 그 다음에 빼기 하고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번호 1번을 적어주셔야 되죠. 1점 적어주시고 1번 문제는 이렇게 스타일이 나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요 스타일은 몇 점이에요? 50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여기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영문과 한글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을 쭉 이어서 쓰시고 이 부분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을 쭉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문을 쭉 입력을 하시고 어디 부분에서만 여기에서만 엔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엔터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영문 쭉 이어서 입력하시고 줄 한번 엔터 한번 눌러서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다 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조건대로 여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입력한 내용에다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F6이었습니다. 그죠? F6을 눌러주시고 F6을 눌러주시고 요 스타일 창이 나오면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있는 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스타일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가 요 영문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영문을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TRAD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문단 모양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요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면 왼쪽 여백을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15로 하라 그랬고요. 요쪽에 문단 아래를 얼마로 바꾸다? 1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여백의 왼쪽은 15, 요 문단 아래는 10.
그래서 이 스타일은 여백과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첫 줄에 있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가 나오거나 문단 아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아래는 매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자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 글자 모양 바꿀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글꼴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일단 요 글꼴을 남겨두고 이 부분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요 장평을 가로 세로 비율을 95로 바꿔주시고요. 요 자가는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서 요거를 마이너스 이렇게 5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크기, 장평, 자간을 먼저 바꿔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꼴을 요 한글의 요 글꼴을 여러분들이 바꿔주기 위해서 요 언어를 한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글꼴을 들어가셔서 우리 기억만 눌러주셔도 이렇게 글꼴이 잘 찾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한글 굴림 95에 마이너스 5. 근데 영문 글꼴은 또 도둠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언어를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는 디귿을 눌러주시게 되면 도둠이라는 글자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영문 글꼴에 도둠, 그 다음에 95에 마이너스 5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고 다시 한번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새롭게 만든 스타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들 요 배럴라는 영어 단어 끝이고 지속 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사이가 이렇게 문단 아래이기 때문에 이 10을 넣어줘서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미 저장한 파일에다가 지금 만든 스타일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저장 버튼을 그냥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여기는 이 스타일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이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탕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고 1번과 2번을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요. 한 5번 정도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요 내려가서 보면은 요 표가 나오죠. 이렇게 표가 나오고 표 밑에 뭐가 나오냐면 차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먼저 표를 좀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를 먼저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표가 몇 칸에 몇 줄인지 아셔야 되겠죠. 요게 1, 2, 3, 4, 5, 6, 6칸에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6칸에 5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래쪽에다 클릭하고요. 요 입력에 가면 요 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줄 개수는 6줄, 칸은 5칸이 되는 겁니다. 칸이 6칸이고요. 줄이 5칸이 되는 거죠. 줄수가 아까 하나, 둘, 셋, 넷, 5개였고 칸이 1, 2, 3, 4, 5, 6, 6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수가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5줄에 그다음에 칸은 6칸. 그리고 반드시 요 기타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체크가 되어 있어야 표가 왼쪽서부터 오른쪽 끝에 딱 맞게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범위를 이렇게 다 지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표 안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F5라고 하는 거를 3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를 눌러서 아래로 한 번, 2번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늘렸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요 표 전체 표하고 캡션의 글꼴을 굴림의 10 그리고 요 문자 여기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굴림의 10으로 바꿔주시고 일단 뭐로 바꿔요? 굴림. 여기 모든 글꼴 해놓고 찾으시면 됩니다. 굴림으로 바꿔주고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른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요 칸이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다 숫자니까 이 부분부터 쭉 범위를 지정해서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게 되면은 엔터 모양이 이쪽은 가운데 있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요 캡션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요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캡션이 바로 뭐냐? 이 부분이 캡션이 되는 거예요. 요 캡션도 뭐로 바꿔야 되냐면 굴림의 10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 안에다 놓고요. 캡션을 지금 할 거예요. 요 캡션은 요 표 메뉴 있는 요 레이아웃에 가시게 되면은 끝에 요 캡션이 있어요. 그래서 캡션 어디에다가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을 눌러 주셔야 돼요. 요거 레이아웃을 눌러 주시고 여기 캡션에 가서 우리가 뭐를 눌렀어요? 위치를 위로 눌러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요 캡션의 내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정 무역 소매 판매량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여기 띄어쓰기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캡션의 글꼴도 범위를 지정을 해서 굴림에 얘도 뭐로 바꿔준다? 굴림에 요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번, 2번은 다 됐어요. 그럼 3번에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바꾸라 그랬는데요. 노랑으로 바꿔지는 부분이 맨 마지막 줄하고 맨 마지막 칸이죠. 요 칸은 남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였죠? 요거 요 색깔 요 면 안에 요 범위 지정한 곳에 색깔을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였어요? 대답하셨죠 여러분들? 뭐였어요? C였어요. 그죠? 이렇게 C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요 색에 들어가서 면색을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노랑 250 요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은 나중에 해야죠. 내용을 입력을 하고 캡션은 이미 넣었습니다. 선 모양을 넣어주라 그랬어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우선은 지금 보면은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범위 지정해서 요 테두리로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L이에요. 선의 약자 L 라인 L이죠. L을 눌러서 이중실선의 바깥쪽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고 다시 첫 번째 줄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요 부분도 이중실선이잖아요. 여기 요 부분도 그래서 또 뭐를 눌러요? L. 그래서 종류를 이중실선의 요 아래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칸을 범위를 지정해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중실선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테두리가 마지막에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대각선도 마찬가지예요. L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대각선이라고 하는 탭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양쪽 X 모양이 나오게끔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 미리 보기에 X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평균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계산을 안 하면 안 돼요. 출력 결과에 나오는 그 문제에서는 이 평균의 숫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안 하는 분들이 계셔. 근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빈칸의 평균을 구하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쪽에 보면은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뭐예요? 평균이에요.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평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를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지금 보니까 요 1번, 2번에 보면은 연도별, 여기 연도별, 커피, 올리브유, 수공 앰프만 이거의 값을 이용을 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1, 2번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 아래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입력에 가면은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차트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요게 되겠죠?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차트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범위 지정을 안 하고 들어가시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입력에 가서 요 차트, 요 세로 막대형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요 차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는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줘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게 되면은 표 아래로 차트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요 끝에 요 부분에서
표 크기랑 맞춰서 좀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 크기와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보고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트 제목이 있고요. 옆에 요게 있고, 여기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요 세로축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에 요 차트 요 모양이 나와 있는 곳에서 요 구성 추가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차트 제목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축 제목의 기본 세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눈금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빼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부분을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틀이 좀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대로 하나씩 보고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바꾸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제목 편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 편집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공정, 무역, 소매, 판매량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면 도둠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글꼴을 한글 글꼴을 여러분들이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영문 글꼴도 바꿔주세요. 영문 글꼴도 얘를 안 바꾸면 여기 있는 제목의 글꼴이 도둠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하라 그랬어요. 도둠 바꿨죠? 진하게 했죠? 크기 얼마로 하래요? 12. 크기를 12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그냥 검정색이 맞고요.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차트 제목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채우기를 하얀색, 테두리라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이 검정을 눌러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 부분에 들어가 주셔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니까 바로 요거네요. 그죠?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목이 얘처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제목 위에 전체 글꼴, 제목 위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범례,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로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얘네들은 다 얼마로 바꿔주래요? 도둠의 보통 1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을 때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놓고 순서대로 작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먼저 1번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에요. 단위 1000톤. 여기다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단위 1000톤이다 적어주시고 도둠이라 그랬어요. 그죠? 디귿 다시 또 영문 글꼴도 디귿 도둠으로 바꿔주고 보통의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주는 거는 요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여기 맨 끝에 요 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래서 글 상자를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도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도둠의 이 부분도 도둠의 10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요거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는 요 축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최소값, 최대값 다 맞죠? 그럼 여기 보면 주 눈금이 지금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도 여기 눈금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 보조 있죠. 요 주 단위하고 보조를 약간 숫자가 0.1 정도 차이가 나게끔 뭐 0.01이나 0.1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표시를 해주고 나서요.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단위에 있는 주 단위와 보조 단위를 약간 숫자가 차이가 나 거의 근사치가 되게끔 해주시고 여기 눈금선의 위치를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을 같이 이렇게 일치하게끔 바꿔주면은 요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도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부분도 뭐로 바꿔요? 도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바뀐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범례도
범례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지금 뭐가 차이점이에요? 테두리 선이 있다라는 거죠. 얘도 먼저 우선은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선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속성으로 들어가서 여기 선에 여기 있죠. 여기서 선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쪽도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보고 제대로 보고 만들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수식이에요. 그죠? 이쪽에 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3점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식은 한 문제당 여러분들 20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출력 결과하고 똑같게 만들어야지만 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0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대소문자 구분 잘 해주시고 위첨자, 아래첨자, 루트, 가로 이런 모양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적어주시고 한 칸 띈 다음에 입력에 가서 요 수식으로 들어갈게요. 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2분의 1 분수가예요. 그럼 분수 눌러서 1 그리고 이동할 땐 탭을 눌러요. 탭을 눌러서 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탭을 눌러주시고 M 그 다음에 F 위에 제곱이에요. 여기 눌러서 위첨자를 1하고 적어주신 다음에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요. 는 그리고 다시 분수 그 다음에 1 탭 눌러서 1을 적어주시고 다시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커서나 이런 걸로 이동하지 않고요. 키보드에 있는 탭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분수가 있으니까 요 분수 눌러주시고요. 가로 있어요. M 플러스 눌러주시고 M이 대문자네요. M 그리고 가로 닫고 위에 여기 이렇게 2가 나와 있는 거는 다시 위첨자로 가서 눌러주신 다음에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한번 탭을 눌러주게 되면 2에서 빠져나온 거고 다시 탭을 눌러주게 돼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B를 눌러주시고 다시 대문자 V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돼.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다시 위첨자에 들어가서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뭐 시간이 급하시면은 다시 검토할 시간이 없겠지만 시간이 조금 남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짚어가면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문을 닫고 빠져나가주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는 조금 띄어쓰기를 하세요. 그리고 2 적어주시고 한 칸을 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그쵸? 다 대문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수식에 들어가 주셔서 다시 수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대문자 P 그 다음에 아래첨자예요. 요 아래첨자. 근데 아래첨자도 대문자 A가 됐습니다. 그죠? 탭을 눌러주시고 는 그 다음에 P 그리고 곱하기 기호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나와 있는 요 곱하기 기호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분수 그리고 V 그 다음에 아래첨자로 들어가 주셔서 A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탭을 눌러서 다시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V 그리고 탭을 눌러주셔서 는 그 다음에 또 뭐 눌러주시면 돼요? P 그리고 요 곱하기 기호를 또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학식에 관련된 기호는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잘 보고 똑같은 걸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시 분수에 들어가서 V 아래 첨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A로 들어가는 겁니다. 탭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대문자 V 아래 첨자 여기 A 그리고 탭을 눌러주셔서 더하기 그리고 대문자 V 그리고 아래 첨자로 내려가서 B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대문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한 문제가 끝나면 저희 뭐 눌렀어요? 저장하기 눌렀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사이도요. 엔터를 5번 정도 눌러주셔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4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 도형이 나오잖아요. 110점이에요. 여러분들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어떻게 바꿔줘라? 다르게 바꿔주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도형 모양은 우리가 옆에다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내용을 보고 만드실 건데요.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반원 모양인 거, 둥근 모양인 거, 그죠? 요건 다 지금 직각이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하이퍼링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보니까 하이퍼링크가 요 그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 바닥에 있는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크기가 지금 보시면 130에 145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입력에서 요 사각형을 눌러주신 다음에 대강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요 도형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있죠? 기본,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에서는 크기, 선에서는 요 반원이냐 둥근 모양이냐, 채우기는 요 부분들의 색깔을 결정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크기가 130에 145입니다. 그래서 130에 145를 넣어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선은 지금 직각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 채우기 색은 저는 요거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색깔이 나왔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요 4라고 하는 요 숫자 있잖아요. 요거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약간 떨어지게 요 정도로 해주셔도 밑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위치를 잘 잡아줘야지만 다시 옮기지를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정 모형의 역할은 문제를 보니까 글상자로 만들라 그랬어요. 글상자는 이게 글상자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글상자죠. 그쵸?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대강 그려요. 대강 그려주신 다음에 가장자리에다 갖다 놓고 격자점이 이렇게 나오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 또 기본으로 가주시는 거야. 크기를 얼마로? 90에 17. 크기 고정에 체크하시고 선에 가서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 반원을 하셔야 돼. 여기 선에 들어가서 반원.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채우기에 또 들어가셔서 색깔을 면색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면색을 뭐로 바꿔주래요? 요 파랑으로. 그죠?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도듬,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듬, 크기는 22. 이렇게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주라느냐면 흰색으로 바꿔주래요. 흰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살짝 위치가 조금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공정무역의 역할이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약간 이렇게 완전 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릴까요? 한 요 정도 네,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요거는 요쪽에 이제 사이즈가 나와 있네요. 사이즈가 얼마냐면 120에 50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에다 대충 그려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 크기가 얼마다? 120에 크기가 50이다. 50. 기본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선. 얘는 둥근 모양이에요. 이 선에 가서 요 둥근 모양, 이 부분이 둥글게 바뀌었죠? 둥근 모양 해주시고 채우기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해서 왼쪽 오른쪽 균형이 잘 맞게 옮겨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제 그림 넣어야 되겠죠. 이 그림이 나중에 하이퍼링크 넣어야 된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요 그림. 요 그림은 어디로? 문서에 어디 폴더에? 여기 ITQ 들어가면 요 픽처라는 폴더 안에 지금 그림이 요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림의 위치는 문서 ITQ 픽처 폴더다. 그래서 로고 3번 넣으라고 했으니까 로고 3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문서에 포함하라고 했어요. 여기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안 되어 있으면 그림 넣은 거 0점 처리가 되는 거니까 꼭 문서에 포함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충 옆에다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를 얼마로 해주시냐면 40에 30
요 옆에 나오죠? 그리고 크기 고정하시고요. 이 그림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 숨어 있잖아요. 얘가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글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야. 요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 그림을 회색조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 들어가서 얘를 요 회색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더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앞으로 나온 걸 확인하고 여기다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글맵시죠. 요 입력에 가면 요 글맵시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다가 공정무역이라고 내용을 적어주시고 육각형이라 그랬어요. 요 글맵시 모양을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요? 육각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체는 뭐예요? 굴림이에요. 글씨체는 뭘로 바꿔줘라? 굴림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굴림. 그럼 얘가 요 위에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크기를 바꾸라고 하죠. 50에 35. 50에 35. 요 글씨도 지금 보면 요 맨 바닥에는 도형 뒤에가 있잖아요. 얘도 앞으로 빼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놓치시면 안 되고 요거 앞으로 꼭 빼주셔야 되고 글꼴이 빨강이라 그랬어요. 채우기 색깔에 들어가서 요 면색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그림에다가 넣는 하이퍼링크는 마지막 장을 해야지만 넣을 수 있어서 지금은 못 넣어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도형은 바닥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6에 17이에요. 사각형을 대충 그려주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요게 크기가 얼마다? 17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선은 직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는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요 먼저 옮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옮겨 놓고 앞에 흰색 1번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위치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중간에다가 하나를 딱 놔서 위치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세하게 이동할 때는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요. 이 색깔을 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중복이 되지 않는 색깔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색깔 서로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에 가서 하나 그렸죠? 여기 크기가 13 곱하기 13 13 곱하기 13 항상 기본 선 직각 맞아요. 채우기 무슨 색깔로 하라 그랬어요? 흰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채우기 흰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안에다 1, 2, 3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글상자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하는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커서 깜빡거리죠. 그런 상태에서 도둠에 얼마로 20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위치 확인하고 옮겨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할 때는 이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요. 안에 있는 상태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안에.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얘까지 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2, 3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글상자가 남았죠. 요 글상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상자는 이거잖아요.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옆에 만들어 놓은 거와 비슷한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얘를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기본에서는 사이즈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선에 지금 보면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저희 요 파선으로 바꿀 거예요.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면색이 색이 없어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바닥에 있는 색깔이 보입니다. 그리고 글꼴을 궁서 네, 크기가 18에 그 다음에 정렬이 가운데예요. 수직은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수평만 여러분들이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에 있는 내용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로.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임금, 보장 이렇게 내용 써주시면 되겠죠. 클릭하고 버려지는
자원, 재활용, 그 다음에 또 클릭하고 인권과 노동권, 보장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글씨가 다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이걸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선택할 때는 맨 처음은 그냥 클릭하지만요. 두 번째 거 클릭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를 같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를 이동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 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지막 장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군데가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각주가 나온다면 각주 다 넣어주시면 좋고요. 특수문자 같은 것도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은 뭐예요?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주시면 F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문자표에서 특수문자 이렇게 입력을 해놔주시면 되는 거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한자를 바꿀 때 설립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설립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내가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설립이라고 써주시고 바로 무슨 키 눌러주면 돼요? 한자 키를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요 설립 어떤 거 요 가로 안에 한자가 나와 있는 요 형태로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립이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고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제목을 쓰시고 제목 밑에 빈줄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빈줄이 들어가야 되고요. 본문을 쭉 쓰시고 문단이 바뀌는 이 부분에서는 띄어쓰기를 2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쓰신 다음에 이 문단과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또 빈줄이 하나가 또 이쪽 부분에서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번호와 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도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는 지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가 지금 줄을 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그 다음에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에요. 여섯 줄이고 칸은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서 표에 가서 줄은 여섯 줄이, 그러니까 줄이 6줄이 되고요. 줄이 6줄이 되고 칸이 4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1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요. 1쪽에 나와 있는 표처럼 여기도 아래로 몇 번을 늘려줘요? 2번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표에 관련된 문제 나오죠.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다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이거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쓰시기 전에 테두리를 먼저 하시면 좋아요. 왼쪽과 오른쪽의 선이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쪽과 이쪽의 선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 뭐다? L이었어요. L. 선 종류의 없음. 어느 쪽, 어느 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눌러주시게 되면 없어지고요. 다시 L을 눌러서 이번에는 어디요? 이중 실선. 어디 부분? 여기 위쪽과 아래쪽이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아래에도 이중실선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을 다시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지정을 해주시고 우선 일단 L에 들어가서 선 종류를 이중실선에 여기 아래쪽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면은 요 셀 배경 그라데이션 넣어주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요 노란색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C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그라데이션을 어떤 걸로 바꿔라? 유형은 가로야. 가로. 시작색은 흰색. 끝색을 뭘로 바꿔주래요? 노랑으로 바꿔주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그쵸? 요 그라데이션.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 유형 뭐다? 가로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품목이라고 들어가 있는 칸이 이렇게 두 칸 두 칸이 여기 보면은 합쳐졌잖아요. 두 개 합치는 거 단축키 뭐다? 여러분들 합치기 M이에요. M. 몰랐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M 눌러주시고 여기 두 개도 M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분이 조그만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 맞고 이쪽도 어떻게 됐어요? 이쪽도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두 개가 합쳐졌어. 이렇게 그쵸?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내용 입력을 하다가 칸이 모자른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좀 늘리고 줄이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미처 합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입력하다가 범위 지정해서 M을 눌러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 아래에 있는 내용도 이 부분도 빈줄이 하나 들어간 다음에 엔터 눌러서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 작업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입력을 할 때 한자나 이런 특수문자 같은 경우도 다 바꾸잖아요. 이렇게 특수문자 다 넣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각주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번 여기 보면은 WFTO라고 나와 있는 거 옆에 여기 이렇게 요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 각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클릭하고요. 입력에 가서 여기 각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번호가 1반가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원문자 안에 가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번호 모양 가시면 돼. 가서 원문자 안에 있는 가를 눌러주시고 띄어쓰기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특별히 바꿀 거는 없어요. 그냥 내용만 입력하시고 요 모양만 같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은 어디 가서 바꾼다? 여기 번호 모양에 가서 바꿔주신다라는 거. 그쵸?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이렇게 하는 게 입력 과정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세개 속의 공정무형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우선 궁서 18 진하게 궁서로 바꿔주시고 18이에요. 18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덧말 넣기라고 나와 있는 요 기능 있죠. 요 덧말은 바로 요게 덧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덧말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입력에 있는 요 부분에 눌러주면은 여기 덧말 넣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더 공정하게 라고 써주시면 되고 넣기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커서를 앞에다 놓고요. 요 책갈피 이름이라고 하는 공정무형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 우리가 요 입력에 가면 여기 책갈피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여기다 책갈피 이름을 공정무역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공정무역. 그럼 넣기 눌러 주신 다음에 책갈피를 하고 나면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뭐를 넣어 주셔야 되냐면 이쪽에 요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 넣으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서 요 하이퍼링크. 그러면 요 한글 문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한글 문서에 공정무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동할 때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클릭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갈피를 지정을 하고 나면 나 뭐 해야 되겠다. 우리 뭐 해야 되겠다. 하이퍼링크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커서가 여기 앞에 있을 때요. 이 머릿말하고 맨 아래 쪽번호 넣는 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쪽에 요 머릿말 머릿말 꼬릿말에 요 머릿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가능한 발전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요거 바꾸셔야 돼. 굴림에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은 잘 하시면서 요 글꼴 안 바꾸시는 분들 계세요. 꼭 글꼴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서를 또 앞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또 뭐를 해주시냐면 요 아래쪽에 맨 아래 내려가면 요쪽에 쪽번호 매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원문자 안에 8이 들어가 있고 줄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쪽에 가서 요 쪽번호 매기기 요쪽이죠? 요쪽 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요거를
넣기를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3번이 나오죠. 얘가 3쪽이니까. 그런데 8로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뭐를 눌러서 3번으로 시작을 눌러서 쪽번호를 몇 번으로 바꿔준다? 8번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8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커서가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다시 가서 요게 다 됐으니까 요 공정무형이라고 나와 있는 공자 앞에다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사용을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커서를 공자 앞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커서를 앞에다 놔 주신 다음에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여러분들 서식에 있죠. 서식에 가서 요 부분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어디 두 번째 줄이죠. 두 줄. 그래서 여기 글꼴이 도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요. 선 종료는 안 나와 있고 면색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노랑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줄. 이 두 줄은 여기가 한 줄,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이게 두 줄이에요. 그래서 글꼴 변경하라는 거, 면색 바꿔주라는 걸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세주시면 되고, 요 그림은 그림 4번을 이렇게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입력에 가서 요 그림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몇 번? 4번.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문서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문서에 포함하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시고 대강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대강 나와주시게 되면은 이쪽에다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그림을 잘라야 돼요. 누구만 남겨놓고 얘만 남겨놓게. 그래서 이쪽에 그림 메뉴에 가면 요 자르기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라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자를 때 여러분들 요 여백선이 많이 없는 게 하얀 게 많이 안 나오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라주시고 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크기를 얼마로 바꾸래요? 35에 40이에요. 35에 40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바깥 여백을 2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여백 캡션에 들어가서 바깥 여백의 왼쪽을 얼마로 바꿔준다? 2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나왔죠. 그래서 끝에다가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추, 진, 하, 그 다음에 요 내려가서 보면은 페, 네, 무, 로 딱 맞죠. 그리고 품평, 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얘를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세미나, 강의, 커피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영료, 리로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 정도 수정이 하시면 저장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제목, 요 제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표 위에 올라가 있는 제목, 그 다음에 표 아래에 있는 요 제목을 다 하실 건데 요 부분 바꾸는 게 다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 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굴림의 18 굴림으로 들어가 주셔서 굴림의 18 그리고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굴림의 18인데 하향은 여기 글자 색깔만 하향이고 음영도 글자만 음영이 빨강이잖아요. 그래서 특수문자하고 글씨를 해서 굴림의 18로 바꾸고 나면 다시 글자만 범위 지정해서 요 음영은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글자 색은 여러분들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음영색은 뭐다? 빨강이다. 이렇게 요 예시가 이렇게 보이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글꼴을 굴림의 18이래요. 또 똑같이 글꼴도 뭐로 바꿔준다? 굴림의 여러분들이 18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기울임은 요 특수문자는 기울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다시 범위 지정해서 기울임 해주셔야 돼. 그리고 강조점이라고 나와 있는 요 강조점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이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공정무형 범위 지정하셔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확장 탭으로 가야지만 요 외곽선에 요 외곽선 여기 아래쪽에 요 강조점 보이죠? 강조점 모양이 어떤 거예요?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보이죠? 설정 눌러주시고 속에도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강조점을 하얀 동그라미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문자 있는 부분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래로 내려주셔서 요 표 아래에 있는 요 내용도
범위 지정하고 궁서 24, 궁서 크기 24로 바꿔주시고요. 진하게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요 장평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확장 탭 말고요. 요 기본 탭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평을 얼마로 바꿔야 된다? 5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티는 그렇게 나진 않지만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주셔야 돼. 요 문단 번호 모양.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 모양은 가 반가로 A 반가로예요. 그리고 이쪽 문제에 보면 1수준은 이렇게 바꿔라. 전체 줄 간격은 얼마다? 18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이쪽에서 줄 간격을 먼저 180으로 변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단 번호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표 및 문단 번호에 들어가서 지 번호 모양이 어떤 거냐? 1수준이 가하고 반가로, 그다음 A의 반가로예요. 1수준과 2수준이 똑같은 게 있는지 봐요. 여기가 1수준, 여기가 2수준인데 여기 똑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어디로 들어간다? 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요 위치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번호 모양이 같기 때문에 1수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만 바꿔주시면 돼요? 위치. 번호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번호 모양 골라야 되고 가로냐 점이냐 이런 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같은 거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20의 오른쪽. 그리고 이 부분이 맞는지 꼭 보셔야 돼. 여기가 이렇게 제대로 바꿨는지. 그 다음에 이 수준 눌러주셔서 번호 모양이 A에 반가로가 들어가 있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위치만 또 얘도 얼마? 30. 30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렬을 어디다? 오른쪽이다. 이것만 바꿔주시는 거야. 요 1수준과 요 2수준의 번호 모양이 같은지 확인하시고 번호 모양이 다를 때는 여기 있는 번호 모양 눌러서 종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설정 눌러주고 다시 한번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가나다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A, B는 요것만 A, B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두 개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서식에 가서 요 아래 수준, 한 수준 요 감소 요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눌러주셔야 돼. 그러면 바뀌죠. 네, 요 밑에 있는 부분도 범위 지정하셔서 한 수준을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 AB, 나 AB.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완성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 B형 문제를 풀었습니다. 4월 13일 날 봤던 ITQ 한글 B형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 파일은 블로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한글을 이렇게 스타일끼리 뭐 스타일의 내용을 보겠다, 요 표현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요게 영상 올릴 때요, 여기 아래쪽에다 요 링크를 이렇게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요거 눌러서 여러분들 스타일, 표, 차트만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림 예제 파일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 링크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요, 예제 파일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또 공부하는 거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월 13일 문제 한글은 이제 시형 문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시형 문제도 얼른 해서 여러분들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